주목받는 경제 이슈들에 대해 이해를 업시켜드립니다. 목요일의 코너 경제업 최이배 전 의원, 이총희 회계사 두 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주제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올라온 소식이 있어서 좀 여쭤보고 가야겠는데, 그 불가리스 논란을 겪은 남양유업이 사모펀드에 팔렸다. 예. 이런 소식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공시가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공시 나온 거 보면요, 오너 일가가 가지고 있는 주식 전부를 이제 한 3,100억 정도에 매각한다라고 지금 공시가 나왔고요. 네, 계산해 보니까 주당 8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오늘 사실 종가가 한 44만 원 정도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상당히 큰 프리미엄을 받고 팔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보통 경영권이 그 있는 주식은 예. 그만큼 이제 돈을 더 프리미엄가 그 붙여서 파는데 예. 거의 한 100% 이제 프리미엄을 받은 거니까 예. 파는 홍원식 회장 등의 그 남양유업 일가들은 예. 엄청나게 좋은 가격에 파는 걸로 봐야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저는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예. 전부 매각까지 할까? 그래도 경영권은 유지할 만큼의 지분 약 한 30% 정도는 예. 유지하고 일부를 팔고 그 일부를 산 사모펀드가 추천한 어떤 인사들을 이사회에 참여시켜서 예.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모양을 갖추고 전에 우리가 그런 관측을 했었어요. 예, 그렇게 네. 예상을 했는데 전혀 생각지 않게 전부를 팔았고요. 전부 팔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호원식 회장이 워낙 연세가 있으시니까 예. 자녀한테 이제 그 경영권을 그러니까 주식을 물려주고 또 경영권도 이제 승계를 하려고 예. 뭐 그렇게 자녀들 경영에 참여시켰었는데 솔직히 이번에 사고를 터진 걸 보면서 자녀들이 경영을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신 거 아닐까.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굳이 그냥 회사 주식하고 경영권을 넘겨서 회사가 좀 안 좋아지는 것보다는 예. 그냥 이렇게 다 팔고 현금으로 물려주는 것이 더 낫겠다. 자녀 입장에서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예.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네. 이거 부자간에 불화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근데 어떻게 보면 좋은 가격을 받고 팔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만일에 자녀가 물려받았는데 예. 가격이 더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본인도 더 손해인 거니까. 그러면 존망의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이 남양유업의 이 지분 매각이 우리나라 그 지배 구조를 이렇게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대의 변화 같아요. 알겠습니다. 꼭 가족이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이 이제 벗어날 수도 있는 예. 그런 또 하나의 사례가 된다. 자, 이 문제가 우리나라 재벌의 원화 리스크를 해소하는데 하나의 어떤 그 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갈게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를 발표했어요. 일단 통계 결과를 보면은 노동 시장의 양극화가 다소 완화되고 근로 조건이 좋아진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6월 기준으로 6월 달에 그 시간당 임금 그리고 근로 시간 그다음에 사회보험에 얼마나 가입했나 이런 걸 조사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집계해서 통계 내고 분석하려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작년 6월 거긴 한데 아무튼 그 전에 비해서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의 노동자의 임금의 격차가 예. 예전에는 2010년에는 그 정규직이 100을 받으면 예. 비정규직이 72.4. 72.4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2018년에 한 68.3이었는데 68.3. 이번에 72.4로 이제 계속 개선이 되고 있다. 정규직이 네. 늘어난 비정규직 그 시간당 그러면 임금이 많이 늘어난 좋아진 거 거죠. 아닙니까? 이 격차가 좁혀졌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약간의 좀 착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급이 낮아지고 근로 시간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약간 해명을 하는 게 예. 6월 달에 이제 근로 일수 그러니까 빨간 날이 적어서 근로 일수가 늘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시급이 떨어진 걸 그렇게 변명을 하는데 이게 정규직들은 월급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고정급이죠. 근로 일수가 늘어나면 시급이 떨어지는 것처럼 계산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비정규직
분들은 이제 보통 시간급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비정규직 분들은 이게 3일 정도가 늘어났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 그럼 3일치의 시급을 더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약간 좁혀진 것처럼 공휴일 보이는 숫자 네, 그런 갖고 차가 좀 있지 착시현상.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래요? 그럼 근데 아무튼 뭐 지금 이게 추세로 보면은 계속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서 예.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이 정부 들어서서 최저임금을 굉장히 이제 초기에 급격히 올린 것의 예. 어떤 효과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결국 이 과정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아무튼 직업을 가지고 있고 임금 근로자로서 일하는 분들의 비교죠. 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뭐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이렇게 팬데믹이 오고 하면서 굉장히 고용 환경이 안 좋아졌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아무튼 직장을 가지고 있는 임금 근로자는 격차는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네. 이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실업자들 경계선 바깥에 있는 분들. 그렇죠. 예. 그분들은 더 어려운 상황인 거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고용노동부 장관도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번에 보면은 회복이 되곤 있지만 그 과정이 이제 업종, 연령, 부문별로 속도가 격차가 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K자 회복이라고 하는 점점 양극화되는 양극화가 거죠. 심해지는 예. 현상이 진단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임금 근로자 사이에 격차 주는 거는 뭐 다행이긴 한데 또 거기에 이제 벗어나 있는 분들은 우리가 더 챙겨야 된다 국가가 예. 이런 말씀. 그러니까 임금 격차는 일하는 사람들 내부 얘기지. 예. 일할 기회 자체가 없는 분들한테는 이 얘기도 아무 해당이 없다. 네, 결국 이 경제활동 말씀이에요. 인구조사 이런 걸 찾아봤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 그런데 네. 사실 고용률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아예 고용이 안 된 분들 입장에선 지금 이 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은 이런 거 갖고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되겠어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아무튼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당연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 급여 체계가 연봉제예요. 네. 호봉제. 그래서 이제 근속 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돈을 이제 더 받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의 정규직, 공공기관에 있는 정규직 입장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연봉이 올라가는데 네. 그런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또 중소기업의 좀 경영 환경이 안 좋거나 노동 환경이 안 좋은 데는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임금 격차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직무급제 같은 거를 도입해서 예. 좀 더 공정한 급여 체계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위에 있는 사람들을 뭐 억지로 뺏어서 끌어내리자는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는 직장 내에서 자신의 직무와 또는 성과에 따라서 좀 더 공정하게 예. 급여 체계를 받는 식으로 우리가 좀 전환할 필요는 있다. 그 일부 업계에 도입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공공기관에서는 지금 직무급제를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네. 예. 자, 이런 어떤 그 임금 체계의 대전환, 이거 큰 개혁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정말 될 수 있을지 어쨌든 빨리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코로나도 그 집단 면역이 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정부에서는 예. 하반기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모임 제한도 많이 완화되고요. 그렇다면 언제쯤이나 이 회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 이게 관심사예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예전에 뭐 IMF 때는 뭐 한 2년 반 그리고 금융위기 때는 1년 반 정도 뭐 이렇게 걸렸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뭐 이제 뭐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뭐 어떻게 보면 비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 무인 점포도 많이 늘고 막 그런 배달이라든가 이런 비대면 4차 산업혁명 관련한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과연 이게 회복이 된다고 해서 고용이 또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거나 이럴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많은 뭐 물론 이제 늘긴 늘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특히 젊은 세대들이 진짜 요즘 일자리가 없거든요. 근데 네. 이 친구들한테 자꾸 뭔가 헛된 희망을 주는 것보다 좀 냉정하게 현실을 진단하고 그런 측면에서 뭔가 조세라든가 뭐 많이 논란이 되는 뭐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좀 대안들을 좀 혁신적인 대안들을 내놔서 예. 이런 구조 자체를 좀 바꿔야지 그냥 막연히 고용 회복되면 니네도 일자리가 생길 거야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절대 같아질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지 예. 않을까요? 굉장히 그 사회 안전망에 대한 요구들이 더 커지고 있고요. 진짜 다음 대선 때는 예.
정말 우리가 이런 급변하는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결국은 이 사회 안전망을 얼마나 잘 갖추느냐가 그 국가의 이제 미래를 정할 수 결정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대선 때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이후로 대비하는 좀 미래로 전환되는 거지 지금 코로나 회복이란 말에는 좀 어폐가 있다. 이런 네. 말씀들 해주셨어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회에서 가상자산법이 논의되고 있다. 이거 뭐 최근에 그 암호화폐 그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관련 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거를 이제 그 특정 금융거래 정보법에 의해서 특금법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상 자산이라고 이제 이름을 법적으로 규정을 했고요. 예. 우리가 2018년에 처음 이 뭐 광풍이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때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이 암호화폐 가상 자산에 대한 정의나 예.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규정된 게 없었는데 예. 그동안 한 3년 동안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아하.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자산으로 볼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몰수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세청에서 이제 그 탈세한 사람들, 체납한 사람들의 자산을 찾아가지고 그 중에 암호화폐가 있으면 예. 그걸 압류해서 이제 세금으로 대신 가져가는 것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좀 업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가상 자산에 대한 업법. 업법이 뭐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업계에 관련된 업종에 관련된 예. 법이. 예. 그래서 이렇게 땜 방식으로 여기저기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예. 아예 틀을 제대로 갖춘 업법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님이 이제 발의를 했고요. 뭐 네. 그 외에 다른 의원님들도 이제 몇 사람이 발의했고 또 발의할 예정이다. 보니까 김병욱 의원도 발의했고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도 또 하겠다라고 지금 네, 오늘 의안정보 시스템 찾아보니까 양경숙 의원님이 발의한 것도 있고요. 아직 성일종 의원님 의안은 아직 올라오진 않았더라고요. 야, 그러면 이게 또 경쟁적으로 발의하는 분위기가 근데 됐어요. 이게 2018년에도 여러 의원들이 냈는데 거의 논의가 안 됐는데 그 논의가 안 된 이유가 정부 당국에서 금융 당국에서 특히나 금융위가 너무 강력하게 이 법에 대해서 예, 반대했군요. 반대하고 거부를 하고 있어요. 예, 하긴 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그 뭐 가상자산 거래소를 투자해서 이 투자금 이거 보호된다고는 밝혔는데 이거 갖고는 성이 안 차는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금융위에서는 특검법을 통해 가지고 특검법이 아닙니다. 특근법. 특근법입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두 특검법 가지. 하도 우리가 그 예. 트라우마가 있어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에서 그 계좌를 만들 때 은행을 통해서 만들게 되고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예. 이 자금이 자금 세탁이나 뭐 예. 또는 마약 거래 테러 자금으로 이용되지 않게 불법적으로 이용되지 않게 하는 것 하나하고 네. 이거를 거래하는 거래소가 예. 해킹이나 이런 것들을 당해서 고객의 자산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예. 보안 장치를 하라는 것, 보안 시스템을 갖추라는 것, 예. 그 두 가지 정도를 지금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은성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투자자 보호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거 사실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러면 왜냐면은 그 해킹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그 시세 조작이나 부정거래가 있을 수 있죠. 성 그런 코인들 예.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거든요. 아하. 문제는 법안이 발의됐어도 통과가 되느냐가 문제지. 발의야 뭐 국회의원들 늘상 하는 게 발의입니다. 그렇죠. 네. 그건 사실 뉴스로 취급하는 것도 문제예요. 문제는 정부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 가지고 이 우리가 제대로 한번 준비해 볼 수 있겠느냐 이거 아닙니까? 맞아. 근데 뭐 사실 이게 3, 4년 전에 이미 한번 대란이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그때 그 거품이 뭐 꺼졌다라고 할 때 그냥 좋아할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미리 이걸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그때 이제 뭐 사실 법무부에서 폐쇄를 언급했다가 뭐 그 코인하는 친구들한테는 뭐 그 장관님의 이름 뒤에 난자를 붙여가면서 이제 뭐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되고 이랬었는데 근데 뭐 여전히 지금 사실 어느 부처가 이걸 담당할지 어떻게 업무 분장을 할지 뭐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과기부일 수도 있고 금융적인 측면에서는 금융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세제나 이런 건 기재부가 맡아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뭐 그때 처음에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 이건 불법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나섰던 거니까 이 부처들이 사실 다 코어를 해야 될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에선 서로 하고 싶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뭐 폭탄 돌리기 하는 겁니까? 부처 간에? 그럴 그럴 가능성이 수도 있죠. 크겠죠. 예. 자, 이게 국가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잖아요. 이게 네. 업종이 부여되는 거고 네. 이제 새로운 경제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 부처의 상상력만으로 지금 대처가 안 되는 것 같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3년 전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다가 이렇게 그 TF처럼 만들어 놨었어요. 각 네. 부처가 들어와서 같이 논의할 수 있게. 근데 막상 뭐 3년 동안 거의 한 게 없고요. 그래서 예.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특근법이 예. 금융이 속한 법입니다. 음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가상 암호화폐 가상 자산의 거래가 되게 금융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예. 금융 자산은 아니지만 금융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융위가 맞는 것이 맞겠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용우 의원님이 낸 제정안에는 예. 금융위가 이걸 담당하라라고 예. 아예 이제 정해놨죠. 어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금융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좀 반대하는 거 아닌가. 안 받으려고. 예. 그럼 오늘 어떡합니까 이 이거 방송을 이렇게 금융위가 책임성이 되게 싫어할 없어지는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의원님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금융위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 금융위에서 오늘 이 방송을 매우 싫어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반론이 아니. 있으면 뭐 또 받아주면 되죠, 뭐. 예, 그러면은 결국은 이 자산에 대한 관리 이게 지금 저기 주식 거래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더 많이 하고 있죠. 암호화폐 지금. 아닙니까? 열광하고 있다고 예,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어떤 혼란이 정부의 미적지근한 태도 때문에 더 계속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논의만 하다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이걸 좀 저는 힘있게 밀어붙여야 된다. 이거 예. 자꾸 그 정부 당국에 끌려다니지 말고 저는 좀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유용한 말씀 주셨어요. 목요일의 경제업 여기까지입니다. 최이배 전 의원, 이청희 회계사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